이분 재진인가요? 선생님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그런데 이제 좀 왠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뭐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예, 저는 있어요. 여기 기록에는 결혼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여자친구분이 있어요? 결혼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Dr. Friend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0.5년 차 정도 되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트레이닝은 받았는데 정신과 선생님 옆에서 예. 그 약간 좀 단계적으로 배우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경험이 제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는 선생님 지난주에 왔었는데 왜 또 본인을 소개하세요? 저 재진 환자잖아요. 진짜예요? 예, 두 번째 방문한 건데. 여기 이낙종 간호사님? 이분 재진인가요? 아니 재진이에요 선생님. 그래요?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그래요? 차트가 없나요? 제가 뭐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한번 상처받는 것 기록해 같아요.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을 네네. 주시긴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 일주일간 열심히 먹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예. 제가 어떤 약을 혹시 드렸었죠? 선생님이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네네네. 진짜 많이 쓰는 약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래서 또 음. 약을 찾아보니까 네네. 렉사프로라고 오. 세로토닌 조절하는 약이던데 오. 진짜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성함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오진승이고요. 39살이에요. 39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렉사프로 그 약 하나 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일주일 드셨는데 네.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없어요. 지금 그러면 불편하신 게 우울감? 우울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힘들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너무 힘들다. 네. 어느 정도로 우울해서 혹시 했던 것들, 뭐 재밌게 취미나 이런 것들이 못하겠어요. 전혀 못하겠어요. 예. 수면, 잠은 어때요? 잠은 그래도 그나마 그럭저럭 자요. 한 7시간 주무세요? 뭐 그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훌륭하시고. 예. 그러면은 뭐 드시는 거나 이런 거 좀 어때요? 드시는 거는 뭐 비슷한데 또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탁 뭐 먹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있으시고. 예, 예. 근데 뭐 예전이랑 뭐 크게 달라지진 않으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다 얘기하긴 했는데 선생님. 근데 이제 예. 워낙에 저희가 우리의 기억을 제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 번 다시 더 한번. 확인해보고, 그쵸. 이게,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뭐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래요. 하여튼 지금 우울해서 한 일주일간 약을 드셨는데 호전이 없다. 약을 바꿔야 될까요? 한번 좀 예. 몇 가지를 좀 따져봅시다. 예. 약을 하루에 한 번 드신 거죠? 예, 한 번. 근데 일주일은 사실 좀 짧아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부작용 같은 걸 좀 이제 보려고 했던 건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불편한 건 없는데 좋아지는 것도 없다.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약이라는 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짧게 보는 게 네. 어떤 급성 부작용들, 이 약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다른 이상이 생기진 않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 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기다림이 좀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어, 저도 정신과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렇죠. 뭐 정형외과나 뭐 이렇게 내과 같은 데 가면 약 2, 3일 먹으면 좀 좋아지고 하잖아요. 내과 의사들 맨날 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정형외과는 바로 수술하고 그러지만 어. 정형외과도 골절 같은 건 한 달 기다리자 그러잖아요. 어. 네, 정신과 약들도 한 번에 뭔가 효과를 보려면은 특히 우울감 같은 것들 이제 뭐 점막으로 바로 흡수시키는 그런 약들도 있긴 해요. 진승님의 어떤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기 상황. 정말 내가 나를 어찌할 줄 모르겠다. 뭔가 좀 나쁜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약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지난번 제가 렉사프로를 드렸던 거는 그 우울감이 아주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약을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조절해 보자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한 달 정도는 한 달은. 기다려 보면서 네. 그때 이제 우울감이 어떤지 지금 뭐 수면이나 먹는 거는 괜찮으시니까 그 밖에 어떤 감정적인 것들 특히 우울감을 어쩔 때 많이 느끼고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지금? 뭐 회사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회사 스트레스 그걸 어떻게 개선할 그건 힘드시고요. 그쵸. 뭐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만둘 수는 없고. 근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많이 되긴 했어요. 이게 뭐 저만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건 안심이 됐는데 네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혹시 선생님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그런데 이제 좀 저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해야 여자친구 돼가지고. 없으세요? 근데 혹시 그걸 물어보신 이유가 혹시 아니 그냥 있으세요? 궁금해서요.
네, 저도 지난주에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했으니까 네. 선생님도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 막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막 그런 이야기 주저주저 하면은 네.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약간 좀 백지처럼 좀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 저에 대한 선입견들이 생기면은 그게 아닌데요, 그냥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왠지 안 좋을 수 있어요. 왠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뭐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제 주변에 네. 진짜 괜찮은 동생들이 많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표정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 않으시면서 아니요. 지으시는데 아니요.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좀 기분이 약간 좋아지세요? 혹시? 아니요.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웃으면 우울증 아닌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좀 네. 괜찮은 동생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근데 지난주부터 막 오자마자 그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관심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네네네. 선생님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지금? 아니 그건 제가 워낙에 제가 편견이 없어가지고. 없어서요. 편견이 저는 없어서. 일단은 남자로 할게요. 남자. 남자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그런데 네네네. 그냥 저는 뭐 빠지고 연락처만 이렇게 주시고 하면은 예. 진짜 제 동생들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유,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결혼하셨어요? 저는 이미 뭐 결혼도 했고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지가 없길래.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 근데 약간 지금 뭔가 이런 이야기 하시면 되게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가? 네. 남의 연애 얘기할 땐 그나마 요즘 우울한 게 좀 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분이랑 한번 해보세요. 근데 친구들 거의 다 결혼해가지고 걔들은 막 그렇게 막 연애하고 이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그 예전에 재밌게 하다가 요새 재미없어요라고 하는 게 그 친구들하고 여자 만나던 건데 그걸 요새 좀 못하니까. 아니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고. 저는 여자친구분 있어요? 예, 저는 있어요. 여기 기록에는 결혼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여자친구분이 있어요? 결혼도 했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기혼인데 여자친구. 그건 제가 또 기록해 놓을게요. 네. 또 착각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결혼했는데 사실 여자친구도 있고. 네네네. 뭐 지난번에 이 얘기를 못했어 쌤한테. 선생님이 저를 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쁘게 볼까봐. 저는 기혼자인데 네.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별로지 않아요? 저는 성별도 여쭤봤잖아요. 네. 저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네네.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안 하게 하잖아요. 뭐 담배, 술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네네네. 뭐 초가공 식품 이런 게 안 먹고 네네네. 운동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뭐 기혼자가 네네네. 바람 피고 외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그게 수명을 짧게 하진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진승님의 생활이고. 약간 자책을 하긴 했고 그게 자책을 스트레스긴 하셨어요? 해요. 약간 불안감이. 헤어지는 게 낫나요? 여자친구랑요? 아니면 와이프랑요? 제가 이렇게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고, 진승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그건 이제 진승님이 이제 감당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네네. 선생님도 진료실에 오면 네네.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많아요. 그래요? 진승님만 그런 게 아니라, 박주님도 그렇고, 뭐, 다양히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 아내를 선택하나요? 여자친구를 선택하나요? 제가 그걸 이야기 드리진 않아요. 왜요? 조언을 구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진료실은?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환자분이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을 하시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며칠을 고민하실 텐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께는 정답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죠. 지금 막 네.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막 우울하고 이런데 선택을 네. 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해요? 내가 그러면 컨디션도 지금 안 좋은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충분히 주무시고 예. 운동도 하시고 예. 좀 잘 드시고 예.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올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지금 막 당장 이걸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걸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잘 숨기고 있어요. 네, 지금 얼마나 숨겨왔어요? 한 2년. 2년? 네. 그러면 몇 달 더 숨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숨긴 자신이 있어요. 그래요? 숨긴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너무 우울하고 막 회사 스트레스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선생님도? 결혼해 보셨으니까 이게 바람 핀다는 게 선생님 네네. 보통 일이 아닌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선생님. 진짜 대단, 제 마음 100% 이해하시죠?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주 대단하지 대단하신 않고 거고, 예. 선생님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진승님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이는 혹시 있으세요? 기록이 안 돼 있네. 아이 있어요. 두 아이 명. 있어요? 예. 2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뭐 고등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그래서 권태기가 와서 바람 폈나.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마음 편하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솔직히 이게 바람 핀 사람이 네네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바람 핀 건 제가 없죠. 쟤는 아니죠.
제 아내도 좀 문제가 조금은 있는 거 진짜 아니에요? 이게 부부 사이의 일은 사실 둘만의 이야기니까 와이프분이 사실 진승님께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못되고 나쁜 놈은 맞죠. 근데 제 잘못이 한 90이 있고 그래도 네. 그 친구 한 10은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람 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사실 이게 남녀간의 문제는 이거는 뭐 저 너무 네. 외롭게 했어. 그랬어요. 애들만 보고. 그러셨구나. 네,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취미생활. 여자만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외로워서 다시 취미생활 하신 거구나.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착실해요. 네. 그래서 다 가족 아이만 생각하고 뭐. 뭐 완전 저를 이렇게 네. 벌레 보듯이 이렇게 쓰레기 보듯이 이렇게 살짝 술 취해서 얘기했는데 네네네. 친구들이 다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또 그렇게 느끼셨구나. 아니 거의 그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이? 네. 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뭐 제 와이프 불쌍하다. 어. 뭐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한 애도 있었고 걔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속을 약간 부러워하면서 그쵸?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정성이나 진심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도 저를 그렇게 볼까봐 네네. 말을 못한 게 있어요. 또 있나요? 그거는 오늘은 아직 말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고. 선생님이 근데 말을 네. 하니까 사실 뭐 약은 아직 효과 없다고 하지만 지금 네. 너무 마음 편해졌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겠구나. 여기 개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지금 이제 한 달 됐나? 한 달. 네. 이 동네에 사실 저 다 알아요. 유명하신 분이시군요. 저 여기랑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건물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적어 놓을게요. 네. 선생님이 네. 이렇게 뭐 좀 큰 평수로 옮기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TMS 혹시 생각 있으세요? TMS가 뭐예요? 지금의 우울감을 조금 더 낮춰드릴 수 뭐 있는데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네, 좀 빠르게 이 우울감을 좀 극복하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우울감을 낮춰서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현명한 선택을 하고 받을게요.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세요? 시간도 많고 돈도 있고 저를 치료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장 자극을 줘가지고 좀 우울감 같은 걸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건데 약과 같이 쓰면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하고. 네, 단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괜찮아요. 네,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은 더 좋은 치료가 지금 필요하신 거니까. 네. 선생님 그리고 연락처 좀 주세요. 저희 병원 저 병원 삽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계속 있어요. 그냥 주세요. 어차피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볼 텐데. 아유. 여기 바로 앞에. 만약에 밖에서 저희가 만나게 된다면은 저희가 드리고. 그럼 한번 약속을 잡자. 아니요. 오마카세 한번 대접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씀만으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동네 저희 뭐 TMS 해주신 것만으로 저희 첫 환자입니다. TMS에 지금. 근데 여기 3층 정형외과 선생님도 네. 저랑 요즘 뭐 술 친구 하고 여기 뒤에 뭐 피부과 네네네. 원장님도 네네네. 저랑 뭐 가끔 이 바에서 한 잔씩 해요. 선생님도 뭐 넣어주세요. 제가 뭐 대접할게요. 저는 이게 지금 일단은 여자는 안 부를 거야. 선생님이 또 이렇게 결혼한 거 알고 착실한 거 아니까 여자 없이 그냥 남자끼리만. 제가 지금 사실 여기 이거 하려고 좀 빚을 많이 땡겨가지고요. 지금 거의 보시면은 정신과인데 응급실처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셔서. 네, 그러면 여유 생길 때 그때 한번 밥 먹죠. 제가 뭐. 혹시라도 막 거절하면 죄송하잖아요. 병원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한잔 하시죠. 언젠가 좋아지시고 네. 정말 다 좋아지고 이제 뭐 단약하시고 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사람 인연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죠? 네, TMS 오늘 결제하시고 받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가세요. 예. 예. 좀, 잘 대처를 하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분명히 우창현 선생님은 지금 무슨 병인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이쪽을 계속 봤는데 지금 한 얘기들이 과장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진료실에서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만의 어떤 특이한 일이 아니라 모든 정신과 의사는 이전 히스토리를 뭐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비일비재해요. 밖에서 좀 만나자.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성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선을 좀 특히 정신과에서는 잘 지켜야 돼요. 단순히 약물 치료하는 그런다 해도 사실은 좀 위험하고 뭐 정형외과나 탁과들은 연락처 정도 주고 받고 밖에서는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장려하는 건 그쵸? 아니지만 그게 막 위배되거나 불법은 아니죠. 그렇진 않죠. 의료윤리를 그렇죠. 근데 정신과 특히
그래서 그걸 우창현 선생님이 어쨌든 당황하셨지만 예. 지키셨고. 뭐 저도 안 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근데 네. 막 거절하기가 그러니까 네. 다음에요, 나중에요, 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네. 자꾸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안 했는데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 너무 당황하니까 네. 사실 저도 전공의 때는 좀 그랬었거든요. 어. 근데 아예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원칙이다.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에서 내 얘기를 오픈하지 않고 근데 그게 우창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백지 상태로 환자 얘기를 듣고 또 환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백지처럼 느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네. 우리 정신과 의사는 밖에서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은 약간 건물주여서 좀 여지를 좀 남겨주신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언젠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병원 옮길 수도 있어요. 내가 글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사실 꽤 있고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되게 엄청 유명한 어떤 기업가 혹은 뭐 연예인이 제가 실제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치료는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져갈 수는 없냐. 큰일 나지. 진료실 밖에서 뭔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는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특히 저는 유튜브로 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막 여자친구 있냐. 뭐 소개해주겠다. 이건 진짜 많았고요. 진짜 여자친구 없을 때 약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넘어가거나 하면 이게 완전히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분과 내가 사적인 인연을 맺었는데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쉽게 나한테 연락을 하는 사이고 막 이랬을 때 이분이 막 뭐 자살 생각이라던가 막 심하게 우울할 때 진료실 밖에서 그걸 의사처럼 100%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나도 내 삶이 있고 그쵸. 그리고 진료실 밖에서 진료 행위라는 거는 아무제도 제한이 있잖아요. 뭐 내가 약을 들고 가서 가는 것도 불법이고 뭐 밤에 그 사람이 새벽에 힘들 때 가서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도 치료를 위해서도 치료는 진료실 안에서만 사실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그걸 비교적 잘 지키셔가지고 저는 근데 처음 봤을 때 뭔가 하이진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머리도 안 감으신 것 같고 예, 대뜸 지난주에 왔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망상이 있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이 사람 망상이 있나? 그래가지고 또 무슨 건물주 이야기하길래 지금 무슨 대머리 그려진 티 입고 이거 좀 약간 과대망상이다. 이때에서 겁나 센 척하길래 그럼 막 뭐야, 여자 망상인가? 소개해주겠다 이건 어땠어요? 그것도 약간 이 친구 약간 잘 나가는 자기 센 척하는 건가? 잘난 척하는 거야. 잘난 척하는 건가? 근데 이게 좀 어쨌든 진료실에서 예. 본인의 어떤 걸 좀 되게 과시하시면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럴 수 나는 있죠.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너도 좀 잘 대접해라. 좀 나르시스틱한 그럴 수 있죠. 성향인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저희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컨텐츠예요. 네. 이분이 이렇게까지 자기 가시하고 나랑 좀 친근하게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관심과 인정 욕구가 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불안해서 막 자기 이 장점들을 좀 얘기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르시스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환자와 의사들 사이에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 관계 중에 하나가 전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보면서 뭔가 호감을 느끼고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인물을 좀 투영하는 나한테 긍정적인 어떤 포지티브한 뭔가가 걸린 건데 어렸을 때 만난 친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연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성별이 같더라도 내가 존경하는 뭐 어떤 선생님이나 아버지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료를 또 진행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창현 선생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딱 봐도 나르시스틱하고 경도 우울증의 나르시스틱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뭐 연락처는 줄 줄 알았어요. 뭐 엉뚱한 번호를 준다거나 가짜 번호? 아니면 연락처를 주고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의 행동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귀찮아요. 아예 안 하시는구나. 전화 오는 거 안 받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